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젊을 땐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바뀐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내가 없으면 더 편할까라는 두려움으로 바뀔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짐이 된다.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지금부터 바꿔라. 첫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하라.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짐이 되지 않는 삶이다. 나이 들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그 짐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몫이 된다. 부모를 모시는 일이 사랑이 아닌 의무가 되어버릴 때 그 무게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로 흘러간다. 젊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수입이 끊기면 스스로를 돌볼 힘이 없어진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도 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식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걱정하는 대신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소득이 있을 때 아껴 쓰고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노후 준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자식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나이 들수록 경제적 독립은 자존심이 아니라 존엄이다. 돈 때문에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품격이다. 두 번째, 건강은 곧 자존심이다. 나이가 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다. 젊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작은 병도 쉽게 회복되지 않고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다. 몸이 약해지면 자유를 잃고 자유를 잃으면 결국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보다도 건강 문제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몫이 된다.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자식들에게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남기지 않는 일이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며 마음의 건강까지도 관리해야 한다. 건강은 곧 자존심이고 자존심은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된다. 결국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들도 편안하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이 건강하면 관계도 건강하다. 그러니 건강을 잃고 난 뒤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일 것이다. 세 번째, 정서적으로 독립하라.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진다. 자식이 곁에 있어도 손주가 뛰어놀아도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기대고자 하면 그 순간부터 부모는 짐이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면 자식의 삶은 온전히 자식의 것이 될 수 없다. 자식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의존이 결국은 자식의 자유를 묶어버리는 족쇄가 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있어야 행복하다.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된다.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이고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되 각자의 인생을 존중해야 한다. 정서적 독립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혼자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오래된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독립해야 한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될 때 자식들은 부모를 짐이 아닌 진정한 인생의 선배로 존경할 것이다. 네 번째, 꼰대가 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은 쌓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깊어진다. 하지만 그 깊이가 반드시 지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세월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더 현명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살아보니 안다라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착각한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강요하려 한다. 옛날에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훈계가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고집이 자식들에게는 짐이 된다. 꼰대는 나이가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사고가 멈춰버릴 때, 변화를 거부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깎아내릴 때, 그때 꼰대가 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며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꼭 내 방식이 옳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식들과의 관계는 한층 더 건강해진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지혜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줄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훈계가 아닌 이해하는 부모가 되어라. 다섯 번째,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부모는 때때로 착각한다. 자식은 내 일부이며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대신 정해주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조언한다. 그러나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길이 더 옳은지,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한지 부모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부모의 기준일 뿐이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부모가 대신 넘어져 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 진정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이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 줄 아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다. 지나친 간섭은 부모를 짐으로 만든다. 그러나 존중과 신뢰는 부모를 언제나 편안한 안식처로 남게 한다. 여섯 번째, 손주 육아는 돕되 강요받지 마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평생을 바쳤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 손주를 돌보는 일,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면 부모는 다시 끝없는 책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한때는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의 삶을 밀었고 이제는 손주를 돌보느라 또다시 자신을 희생한다면 그 인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손주를 돌보는 것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도울 수 있을 때는 돕되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손주의 부모는 결국 자식이지 조부모가 아니다. 부모로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지만 강요되는 순간 부담이 된다. 도움이 감사함으로 남으려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미안해할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부모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해야 한다. 7번째, 나이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마라.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이 늙기 시작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낡은 고정관념이 되는 시대다. 배움을 멈춘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해받기를 바라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대화의 공백이 생긴다. 자식들과의 거리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 배움의 유무에서 시작된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여라.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오늘은 일상이 되어 있다.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면 자식들은 점점 대화하기 어려워하고 부모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기르는 것이다. 이 유연함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부담이 아닌 의지가 되는 부모로 남을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마음은 언제나 젊고 자식들에게도 존경받는 부모로 남을 것이다. 8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는 우리를 만들었지만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레 지난 날을 되돌아보려 한다. 그러나 과거를 자랑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한탄하는 순간 자식들과의 대화는 벽이 된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예전엔 다 이렇게 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자식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방식이 언제나 옳았던 것은 아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한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기회를 놓치게 된다. 물론 지나온 세월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걸어온 길일 뿐 자식들이 똑같이 걸어야 할 길은 아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존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과거를 회상할 때는 그 속에 담긴 지혜만을 꺼내어라. 그리고 그 지혜를 강요하지 말고 자식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라. 과거는 뒤에 두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자식들에게 짐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부모로 남을 수 있다. 9번째,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지 마라. 부모는 때때로 사랑을 빌미로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짐을 지운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이 말 속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자식은 부모 곁에 머무르는 것이 행복이 아닌 속박이 되어버린다. 부모가 흘린 땀과 눈물은 소중하다. 그러나 그것이 빚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강요한 적이 없다. 부모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사랑은 애초에 거래가 아니었어야 했다. 죄책감은 보이지 않는 족쇄다. 자식이 떠나려 할 때 그 족쇄를 쥐고 흔들며 붙잡으면 결국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란 자식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짐을 벗겨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따뜻한 응원과 믿음이다. 그렇게 할 때 자식은 부모 곁을 짐이 아닌 기쁨으로 찾아오게 된다. 10번째,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을 지켜라. 인생은 끝을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쇠약해지지만 그 과정에서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은 자식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선물이 된다. 늙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의존하면 자식의 삶은 무거워지고 부모는 점점 초라해진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자존심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감사할 줄 알고 나를 돕는 손길이 부담이 아닌 보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이다. 자식이 부모를 떠올릴 때 우리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멋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재산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태도에서 나온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여유를, 집착과 두려움이 아닌 깔끔한 마무리를 선택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자식들도 부모를 짐이 아닌 귀감으로 기억하게 된다. 자식이 찾아오고 싶은 부모가 되어라.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짐이 된다. 자식이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부모를 찾게 만들어라.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져라. 그렇게 살면 당신은 끝까지 존경받는 부모가 될 것이다.